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입니다. 오늘은 리버풀이 왜 알칸타라를 원하는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리버풀은 왜 알칸타라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답은 리버풀 중원에 창의성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클롭 감독 부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리버풀은 엄청난 발전을 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고질적으로 지적되었죠. 그런데 사실 클롭 부임 초기에 리버풀은 오히려 정반대의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랄라나와 쿠티뉴의 존재 때문이었는데요. 클롭 부임 초기 이 둘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공격 작업의 대부분이 이 둘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이었죠. 하지만 둘 모두 중앙지향적인 모습을 보였고 풀백도 모레노와 클라인이었기 때문에 리버풀의 공격력 자체가 지금과는 다르게 중앙에 밀집되는 경향을 띄었습니다. 반대로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중앙만 틀어막으면 어떻게든 수비는 된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약팀에게도 상당히 고전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측면을 파괴할 수 있는 마네가 영입됐을 때 즉시 에이스급으로 도약하기도 했죠. 당시 리버풀은 마네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극심할 정도였습니다. 이듬해 살라와 로버트슨까지 영입되면서 리버풀은 더욱 공격에 다양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 측면에 상당히 발이 빠른 윙어들을 배치해 측면을 공략할 수 있었고 중앙에선 비록 랄라나는 장기 부상 이후로 기용할 수가 없었지만 명실상부한 에이스인 쿠티뉴가 창의성을 불어넣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원에서의 창의성을 맡아줘야 할 쿠티뉴가 개막전 직전에 팀을 떠나겠다고 이적 요청서를 제출한 일명 쿠티뉴 사가가 터져버린 겁니다. 결국 팀에서 마음이 떠나버린 그 녀석은 반년 후에 이적해버렸죠. 보통 이런 경우 이적을 통한 선수 수급을 통해 약점을 보완하지만 클롭 감독은 기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걸 커버했습니다. 중원의 선수들은 창조성은 부족해도 뛰어난 활동량과 여러 위치에서도 뛸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측면의 커버와 연계, 압박 플레이를 맡겼고 아놀드와 로버트슨, 마네와 살라라는 강력한 측면 자원들을 최대한 공격 작업에 투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성공적이었고 챔스와 리그 우승이라는 놀라운 성과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서 리버풀은 왜 알칸타라를 원하는가? 저는 앞서 말했던 것들을 토대로 이 질문이 왜 리버풀은 이제 와서 창조성 있는 중앙 미드필더의 영입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고 있는가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밀너의 노쇠와 바이날둠의 기량에 대한 불안감, 여러 문제가 언급될 수 있지만 저는 피르미누의 경기 내 영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알칸타라 영입의 핵심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파이널 서드에서 미드 서드 지역으로 볼을 전개할 때의 움직임은 대략 이렇습니다. 풀백들이 윙어처럼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고 좌우측 미드필더들이 풀백 자리를 커버하는 식이죠. 때문에 중원이 횡해지는데 여기에 피르미누가 내려오면서 그 비어버린 연결고리 및 중원 숫자 싸움 역할을 도와줍니다. 쿠티뉴가 있었다면 전술에 수정을 가하면서 그가 이 역할을 도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었지만 그가 없어졌기에 이 역할은 고스란히 피르미누가 지게 됐습니다. 피르미누가 여기서 뭐 엄청나게 화려한 드리블로 한두씩 제껴가면서 중원에서 활로를 찾아낸다 이런 건 아니고 볼을 받은 측면 자원들이 패스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려준다는 정도였지만 이 자체가 볼이 전개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피르미노가 내려와 있음에도 패스길이 마땅치 않을 정도로 촘촘한 밀집 수비를 보여준다면 굳이 그를 통해 패스할 생각 없이 한 번에 냅다 사이드로 롱패스를 보내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이널 서드까지 볼을 운반시키고 최종적으로 2-3-5의 포메이션을 만드는 것이 리버풀의 빌드업 목표입니다. 여기에서 피르미노는 골을 노리기도 하지만 마네와 살라가 공간을 찾아낼 수 있게끔 돕고 적절한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하나하나만 보면 아주 대단하게 느껴지진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합쳐놓는다면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피르미누는 리버풀의 빌드업 상황에서는 미드필더와 풀백들과 연계하면서 볼의 전개를, 최종 공격 작업에서는 마네와 살라와 연계하며 예상하기 힘든 패스를 통해 득점을 노릴 수 있도록 돕는, 사실상 센터백들을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야말로 리버풀 공격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올바른 위치에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피르미누는 그걸 완벽에 가깝게 해내며 클롭 감독의 중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클롭 감독도 이런 중요한 역할을 대신해서 맡아줄 수 있는 선수를 꾸준하게 찾아왔습니다. 피르미누가 못 나왔을 때를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부임 초기에는 스터리지를 이 역할로 기용해보기도 했고 그 이후엔 오리기, 마네, 심지어 바이날돔을 이 자리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스터리지는 스타일을 바꾸기엔 너무 늦어 보였고 오리기는 흉내조차 내지 못해 결국 측면으로 돌아가야 했으며 바르셀로나와의 챔스 1차전에서 이 역할로 나왔던 바이날돔은
그야말로 아무런 영향력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처참하게도 팀의 3대 0 패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나마 이 역할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선수는 클롭의 맞는 키 만에 하나뿐이었는데 그를 측면에서 빼내면서까지 피르미누를 대신하게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려하던 일이 지난 시즌부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피르미누의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눈에 확 띌 정도였습니다. 결정적인 득점 상황을 놓친 것들도 있었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크게 뭐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해줘야 할 역할은 득점이 아니라 득점 상황까지 만드는 거니까요. 특히 리그 중반기부터 코로나재기 이전까지 피르미누는 상대방의 마크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며 볼 전개에 있어서도 꽤 위태로운 장면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경기력도 들쭉날쭉했고요. 간단히 말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리버풀이 괜찮았던 건 좌측에선 마네가 우측에선 핸더슨이 피르미누가 경기 내에서 맡았던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롭 감독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 선 모든 지역을 뛸 수 있는 미나미노를 영입하고 난 이후 모든 FA컵에서 미나미노를 즉시 피르미누 자리에 투입하며 테스트했습니다. 에버튼전, 슈루즈베리전, 첼시전 모두 미나미노가 톱으로 나섰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미나미노는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윙어나 다른 위치에 있을 때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피르미누의 대체까지는 아직 물음표입니다. 미나미노의 피르미누 대체가 불확실한 지금 클롭 감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들 중 하나로 티아고가 눈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티아고 알칸타라의 영입으로 리버풀은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핸더슨이 부상으로 빠질 때는 우측 미드필더로 출전시킬 수도 있고 센터백이 부상당하면 파베뉴를 내리고 티아고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르미누가 빠지게 되거나 휴식이 불가피할 경우 저는 티아고를 피르미누 자리에 넣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바이에른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중앙 미드필더로 뛰고 있지만 드리블, 탈압박, 패스커팅, 키패스 등 피르미누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위치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는 만큼 피르미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있어서도 빠른 적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탐이 날 수밖에 없는 선수이지만 피르미누의 대체가 가능한 선수가 절실했던 클롭 감독에게 있어 이만한 선수가 이적시장 매물로 나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이 빠지도록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피르미누와 티아고가 함께 나올 경우에는 쿠티뉴가 나가면서 부족해진 중원에서의 볼 전개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니 더욱 그러하겠죠. 클롭 감독이 만약 커뮤니티 쉴드에서 보여줬던 지금까지와는 다른 색다른 전술을 메인으로 활용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여기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줄 수 있습니다. 이 전술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다룬 바 있으니 따로 길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만약 그가 오지 않는다면 이번 시즌에는 미나미노가 피르미누의 역할을 잘 대체할 수 있느냐와 혹은 마네를 톱으로 보내더라도 미나미노가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전술 자체를 피르미노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나눠서 바꾸는 식으로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것은 티아고의 영입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왔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리버풀이 왜 알칸타라를 원하는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